맞네. 제가 저걸 안 눌렀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몸이 정신적으로는 참 편안한데 실제적으로 나오면 뭔가 잘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자연 현상일까? 반대 역설적으로 그죠? 이런 걸 이제 왜 그럴까라는 그걸 이제 날은 여름인데 계절적으로 분명히 여름이라. 근데 나가보면 추워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죠? 이러한 형국들, 이러한 현실적 환경의 문제. 또 반대로 나는 뭐 굉장히 추워 한겨울인데 왜 햇빛이 제가 좀 따뜻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과 그다음에 우리 현실적으로 사는 삶과의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좀 궁극적으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이고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40쪽이지요. 그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자연의 질서. 이건 어떤 고정된 것과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과의 어떤 그러한 이 흐름들 그 속에서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환경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거였죠. 봄, 여름에 대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과연 봄, 여름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봄이었죠. 봄, 여름. 오행적으로는 목화, 화라고 했고, 그죠? 여름에 끝자가 가을로 보내주기 위함의 어떤 하나의 환경적으로 변화해주기 위한 글자는 미토라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요것에 대한 어떤 여름과 가을과의 그 어떤 변하게 하는 그죠? 요게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이 가을로 넘어간 조금 더 뭘까요? 근데 이 가을은 계절적으로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은 오행적으로는 이 금이라 하는 것이었고,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는 신이란 글자와 유란 글자와 술이란 게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 겨울로 넘어가면 겨울은 무겁다. 오행적으로 수로 표현하지만 해, 자, 축 해서 돼지, 쥐, 소 이런 글자들이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이지만 우리 달로 보면 양력으로 보면 7, 8, 9, 10, 11, 12 아니죠. 끝에 여기가 1월달이 양력으로는 1월이잖아. 그래 여기 8월이죠. 8월 양력으로 보면 8, 9, 10, 11, 12, 1월까지 이들 양력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죠? 가을, 신유술 40쪽의 중간쯤에 있는 대목입니다. 보면 음의 운동성으로 소극적, 정적, 안정추구적, 그죠? 그 다음에 실리 중심, 결과 중심, 현실적이고 이기적이다. 이건 이제 이미 이러한 계절에 가면 벌써 자연 환경은 어떻습니까? 실리적이다. 그죠? 그러면은 화려하게 보일 때가 여름이었잖아요. 꽃이 화려히 필 때가. 그래, 여름에는 우리 삶 속에서의 여름에 해당하는, 그죠?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에 오면 내가 굉장히 화려하게 해진다는 거죠.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내명 속에서 우리가 그 앱에서 딱 열어보면 밑에 대운이라는 게 있어. 그죠? 10년 동안 10년씩 차이나 그게. 거기 보면 빨갛게 있는 것들은 화예요. 색깔이. 그러잖아요. 그냥 목의 색깔도 있고 화의 색깔도 있고 화가 이제 빨간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 화의 대운을 걸어올 때는 내 정해진 8글자 명은 어떠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드러내면서 좀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다라거든요.
그 우리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그 시절에 보면 한번 회상해 보시라고요. 아, 내가 그 시절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걸 떠나서 내가 남들한테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좀 화려하려고 했구나. 좀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기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과의 우리 삶과의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가을로 넘어오면 이미 그 화려하게 했던 그 환경들은 꽃은 떨어지고 열매가 안에서 나오니까 이게 바로 실리적이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 인생에서 금의 시기로 가면 그때는 돈 벌려고 탁 하는구나. 그죠? 그래 실리 중심적이다는 얘기죠. 결과 중심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럼 자연에서의 가을은 이미 화려했던 그 꽃이 만발했던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꽃이 미토에서 꽃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열매부터 시작한 거죠. 그죠? 신달, 가을의 첫 달, 입초가 있는 달에는 꽃이 떨어지고 안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 다음에 거기 지나면은 이제 가을에 가장 왕성한 시기, 유달, 그죠? 유달에는 어떻습니까? 유달에는 안에 이 과일이, 신달의 과일이라면 이 안에 아직까지 풋과일이죠. 풋과일. 그렇다면은, 풋과일에다가 이 유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완전체의 과일이 됩니다. 제가 과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이 어떤 이 과일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쇠로 본다 하더라도 신은 가공되지 않았는 그냥 본체, 그죠?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유라 하는 글자는 완전체를 말합니다. 금덩어리를 가공한 거하고, 그죠? 완전한 보석, 빛나는 그런 보석은 유달에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전한 결과는 유라는 거죠. 유라는 글자가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자연에서의 가을은 이렇게 과정을 넘어가는데 신유술 석달을 가을이라 했지만은 신달의 가을의 현상은 이제 여름에 꽃이 떨어지면서 안에 열매가 조그맣게 나오는 아주 풋과일, 그게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 안에 이게 완전해지려고 하면 그 안에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체라는 거죠. 그게 완전체가 될 때, 그러면서 지나면서 술달이 오면서 술달은 전부 가을을 추수를 다 걷어들이는 상황이거든. 자연에서는. 우리 사회적 환경에서는 걷어들이는 거거든.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단 가을로 접어들었다 하는 거는 그럼 신달이겠죠. 자연에서는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 신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신달이 언제쯤일까라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화의 시기를 지나서 화의 시기가 오면 내 심리적으로 벌써 이미 바깥에 나가고 싶고 남들한테 드러내고 싶고 화려하게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심리적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의 시기가 오면 가을의 시기가 오면 신달에 딱 접어들면서 아이고 내가 말라고 그래. 그러나 봐야 내가 한 개도 실수가 없더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녀봐야 내 진짜 남는 게 뭐 있노? 내가 뭐 돈만 쓰고 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 지금까지 헛질을 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딱 되면 신금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거거든요. 벌써.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참 화려한 여름이 지나오는 동안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안 그래야지. 내가 이제 세월이 이만큼 살아보니까 뭐 전부 허당이더라. 이제 좀 내가 실리를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을 먹고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이란 글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유의 영향을 받으면 유는 완전한 결과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그걸 우리 삶이나 어떤 삶의 행동에 있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대인관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결과 중심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오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결과를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실리적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신유술 가을은 음의 운동성으로, 음의 운동성은 당연한 거죠. 이제 양은 어디 나가면서 퍼주는 거잖아요. 음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운동성으로 소극적,
양은 목화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음의 운동성부터는 소극적이 된다. 결과 중심적으로 된다. 화려하게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이고 안정추구적이다. 그래 우리가 명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대운이라 하는 것에서 현재 내 대운은 어떤 목화금수 어떤 운일까라고 그것만 봐도 현재의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나가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절의 변화하는 것을 잘 자연이 어떻게 이제 이 변하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건 얘기죠. 이제 이런 게 다 이해가 이제 자꾸 내가 또 이해가 요까지는 이해되시죠, 진짜.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굉장히 또 위기적이다. 수리 계산 이것도 아마 이 연계해서 이해가 되실 왜 수리 계산적이다 하겠노 이거거든요. 당연히 뭐 결과부터 문제 생각하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보면 이과 계열에 적합하다 또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결실, 재물, 변화, 성격은 까칠하고 물질 추구적이고 욕망이 강하다. 결과적인 욕망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봄하고 여기 보면은 겨울이라는 수와 여름이라는 화와는 음양으로 완전히 이 대표적인 음양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해당되는 이 목과 금에 해당되는 가을은 어떻습니까? 봄은 여름으로 가기 위함을 열어주는 것이고 가을은 겨울로 가기 위함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열어준다는 것에 대한 같은데 하나는 뛰어나가면서 도로 펼쳐주는 기고 여름으로 하나는 금은 펼쳐졌던 것을 도로 거두어버리는 그러한 이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은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은 지금 여기 표현을 잘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표현해서 여기 이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그 차이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강하고 여기 보면 수리 뭐 계산 이것도 내가 결과를 생각해야 되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평소에도 잘 지내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연의 이러한 기운이 오면 영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움직이게 돼 있다. 만약에 지금은 뭐 이제 인이라는 이제 기운이 오니까 그렇지만 인이라는 기운이 오면 여기 인이라고 했잖아요. 인이라는 기운은 신이라는 기운과의 완전히 반대잖아요. 인이라는 기운은 뭔가 시작을 새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펼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이라는 거 있잖아. 거둬들이려고 하기 위함의 시작이라는 거죠. 거둬들이려고. 그래서 굉장히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금은 심판자, 한 번 걸리면 죽는다. 그러나 내면엔 부드러운 속성도 있다. 이제 이래놨는데, 이제 이게 책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셔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금은 심판자, 한 번 걸리면 죽는다. 심판자는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뭔가 딱 부러지게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해. 딱 기고 아니고. 야, 네 잘못하고 네 잘했어. 이런 쪽으로 양자간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로는 이제 이 지장간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대목은 신금이라는 글자는 천간의 글자를 경금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경금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금이 아까 제가 경금은 뭐라 했습니까? 무쇠, 도끼, 가공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금은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가공한 신금은 칼, 침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전혀 가공되지 않았다. 무쇠와 같다. 그리고 돌도끼 막 이런 거죠. 가공되지 않았다고 망치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두드리는 심판한다. 그래서 사람도 신금을 갖고 있는 자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판자. 그런데 속은 부드럽다 했죠. 속은 왜 부드럽냐면 얘가 겉으로 이 모양을 무쇠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야 속에는 여기 봄에 그 생명력이 강한 꼬불꼬불한 얼목과 같은, 그죠? 그 얼목과 같은 것을 극과 합을 해. 그걸 내포하고 있다고요. 내가 요 앞전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걸 내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모양을 드러내요. 겉으로는 이 모양을 드러내지만은 실제적으로 자분자분하게 뭔가 이 양반이 이야기해보면 막 결판 내려고 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러한 성품을 겉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자본이 이야기해보면 속에서는 부드러움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 사람의 성향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향 심리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어떻게 흘러가는 운에서도 60갑자의 운에서도 우리 사람을 그렇게 변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연초에 되면 이리저리 보러 가고 궁금해 하지. 이유들이 이제 이런 데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부드러움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금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유금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이 육, 특히 닭띠는 그러면, 그죠? 닭띠. 그다음에 또 유달에, 그래 음력 8월 양력 9월에 태어난 사람, 그죠? 그다음에 유날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한 가지씩 갖고 있는 특징이 여기 딱 써놨습니다. 여기 써놓은 그대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자기가 상당히 잘난 줄 안다. 이러한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갖고 있다. 지금 여기도 혹시 그럼 계시는지는 몰라요. 이런 글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도 그러한 성향을 있다. 그런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남들한테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있지만, 그럼 또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우리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적극적으로 내가 앞서서 뭐 하고 앞에 나가서 뭐 하고 싶은 행동이 또 네 옆에 환경에서 에이 니 좀만 더 있어봐라, 참아라, 네가 말라고 여서 이런 데서 뭐 말라고 네가 하려고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이 글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내 스스로도 글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을을 보면 칼 같은 성격이다 해놨죠. 아까 유는 뭡니까? 자기를 멋내고 뽐내기를 좋아한다.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글자가, 왜?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에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결정체, 결과체, 그죠? 그래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 같은 성격이다, 그죠? 이 유라는 게 하늘로 띄우면 신금이라 했죠, 그죠? 신금. 이건 뭐라, 아까 얘기는 무쇠, 그걸 갖다 갈아넣은 칼,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칼 같은 성격.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을 이슬이 내리고 썰이가 내리고 할 때잖아요, 그죠? 그런 같은 성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의 성향은 화를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떨까요? 그냥 여름할 때 확 피고 불 갖고 성질 내면 화락 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푹 사그러든다고. 그럼 화를 남들한테 잘 나서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세를 다진다는. 그런데 유금은 남들한테 뽐내려고도 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가을은 이런 거죠. 가을은 그다음 결국은 신유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위에 하늘의 천간에는 경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어쨌든 오행적으로는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성향은 이렇고, 또 그 다음에 금의 운이 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나도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술은 마지막에 이제 가을에 술토는
건조한 땅이라 물을 필요로 한다. 재물 욕심이 많다.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그죠?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재물에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다. 천간의 나무는 뭡니까? 갑목과 을목이잖아, 그죠? 갑목과 을목은 이거 이제 이 목이라 해서 이거 이제 나무다. 자, 그렇지. 봄에 목은 진토라 했고, 여름에 목은 미토고, 가을은 술토잖아요. 겨울에는 축토. 이 네 개의 땅들이라는 얘기죠. 그래 나무는 누구한테는 이런 일간이 내 본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내가 돈벌이 하기 위한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식신과 상관, 내 돈벌이의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또 누군가한테는 그걸 나게 이제 그 재물 욕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또 명예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직장이나 명예로. 또 누군가한테는 글과 학문을 대표하는 인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목이 인성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이거 두 개가 그건데, 이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나의 명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명예. 그럼 명예는 아주 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명예가 가장 우리 오행상, 명리학적으로 오행상 가장 빛나는 거는 뭐였습니까? 병화잖아요. 그죠? 가장 병화라는 거죠. 병화가 가장 빛나는 거죠. 만약에 병화가 내라면, 그죠? 내 본체가 내라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빛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훤하게 빛나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몰리겠죠. 저기 가면 밝거든. 저 사람한테가 뭔가 빛을 준다 이거잖아요. 이 병화가 밝음을 걸어들어. 그런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목이란 것 때문에 목생화해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이란 게 없으면 내가 빛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연에서의 어떤 환경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연계되느냐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 목이라는 것은 더 이 갑과 을인데, 여기서는 그죠? 야들이 어느 땅에 있느냐는 거지. 어떤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목의 가치가 달라지죠. 만약에 봄에, 그죠? 봄에 땅에 나무들이 탁 박혀 있으면 이 나무는 파랗게 벌써 물이 올라가지고 꽃을 피우는 방향 쪽으로 벌써 과정이 딱 결과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옥탑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름에 사막의 땅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조건이 좋아요. 이미 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거는 태양이 떠가지고 이 나무의 길을 잘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빛이 난 거죠, 목이. 그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는 이미 뜨겁고 뜨거운 때잖아요. 그럼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는 기본적으로 자라려 하면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태양을 향해서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거든, 자라거든. 그러니 나무한테서는 태양은 나의 등대와 같아요. 갈림길을 정해주는 곳이라는 얘기죠. 방향성을 정해주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에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이 뜨거운 모래와 같으니까 오히려 물로써 쉽게 적절히 온도 조절을 해줘야 이 나무가 더 잘 자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도 다르다는 거죠. 여기 있는 술토는, 가을의 땅은 이미 다 주사고 뿌리에 물로 다 내려간 상태죠. 뿌리로. 그죠? 건조한 땅이라 물을 필요로 한다. 이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가을을 다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때의 나무는, 그잖아요. 이때는 벌써 열매 결과가 다 있는데, 그럼 이때의 나무는 다시 말씀드린 갑술이라는, 갑술. 이때의 나무는
새로운 모양, 새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피워줄 수 있는 이 불이 필요한지, 또 아니면 그 어떤 모양새를 달리해서 크게 제목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될지를 분간하는 그런 이 가늠자가 되는 그런 네 개의 토들은 그렇게 별도로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가면 겨울입니다. 겨울의 자연은 어떨까? 한번 해자축을 일단 그죠? 해자축 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겨울은 그리고 오행적 수는 시작하게 만들어 줬고, 그죠? 뭔가를 씨앗이고 새싹에서 시작한 게 열어줬고, 그것들이 한 바퀴 완전 돌아온 거죠. 끝남을 하는 거죠. 끝남.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간들이 뭐 어떤 상태고 하면 여기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묘로 들어가서 끝난 상태예요. 한 생을 끝난 상태. 끝난 상태를 수로 하죠. 그래서 수는 음의 운동성의 결정체. 그죠? 결정체다. 그래서 수는 보이지 않는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장하고 수렴하고 수용, 포용, 안정, 평화, 휴식, 이 집착, 남을 도와주는 집착이라는 것은 집착은 뭐 착착 달라붙는 거. 이제 이러한 행보. 물이 내려올 때 그 주변에 어떤 그 산 그 계곡에서 내려올 때 보면 모든 것을 다 안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어떤 그런 걸. 그래 우리 이제 수라는 이제 이 개수 이제 하늘에 보면 청간 개수는 임개수가 있고 해자축 개수가 있지만은 수라는 이 특징은 달라붙는다. 그 이제 좀 집착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도와준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로 이 밤에 혼자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한다. 그래서 해수는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해수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임수와 같다 했잖아, 그죠? 임수. 해수는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수와 같다. 자수는 개수와 같다. 이런 거잖아요. 성향이, 속성이, 드러내는 속성이 그렇다. 그래서 임수는 큰 바닷물과 같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수용, 포용하고 하지만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보면 이 자체가 아주 깊고 넓고 하기 때문에 바다의 그 깊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속내를 잘 안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럼 반대로 있는 사람들은 병화는 어떻습니까? 넘들한테 드러내려고 해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병화라는 글자, 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병정이 다르지만 병화의 특징은 내가 남들 앞에 나서려 하고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 수라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려고 한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향을 달랜다. 만약에 이런 우리 온다 하더라도 그래요. 이런 환경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보면 그 자수는 해놨습니다. 자수는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는 준비 단계이다. 집착하고 심도 좋아하지만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수는 여기서 이제 자라는 특징이 바로 이건 이 쥐잖아요, 쥐, 그죠? 자는 물상으로 쥐를 상징하는데 쥐가 번식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가 우리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씨앗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글자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위치가 완전 보이지 않는 공간이잖아. 그죠? 사람이 이제 이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지만 여기서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병들고 죽고 묘, 어떻게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잘 살다가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다가, 그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 내가 화려하게 한 삶이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내 여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라고 한다고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면서 한 생을 마감해버리는 거죠. 그럼 술은 여기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잖아. 수의 상태는. 그래서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묘로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은 어때요? 혼과 백이 분리되잖아요. 그 혼과 백이 분리되는 거 음양이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양은 양으로 가고 음은 음으로. 양은 어딥니까? 하늘로 가고 음은 땅으로 가고. 이게 이제 분리된다는 거죠. 그 분리된 게 어디 가면 이게 해라는 거지. 해라는 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는 이 끈을 절자 쓰가 절인 상태이다. 거의 완전히 비어인 상태이다. 그래서 술해를 이 천문살이라고도 나중에 좀 더 나가겠지만 그렇게도 한다. 그래서 해는 완전히 없는 상태죠. 그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는 노니까 자는 뭘 하면 요거는 이제 절에서 잉태하는 거거든요. 우리 태극 있잖아. 태극을 바로 태극이 이전에는 무극이었거든. 없는 상태. 그래서 태극이 된 게 바로 잉태예요.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씨앗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가장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자수는 스킨십도 좋아한다. 그런 성향이다. 대신에 이제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축토는 얼고 딱딱한 돌땅이죠. 완전히 여기서 돌땅, 언땅의 돌땅인데 목표 지향적이라 끝까지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속성을 간다. 축에서는 어떤 언땅을 이때는 언제입니까? 완전 겨울이죠. 입춘이 되기 전달이잖아요. 입춘이 되기 전달이거든. 그러면 요때는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은 요때는 이제 임신된 상태. 그죠? 여기 이제 어머니 임신돼서 형체를 만들어가는 상태거든. 굉장히 지향적이라는 얘기죠. 형태를 점점 만들어가면서 아이가 응에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이때 이 땅들은 굉장히 얼어있다. 그래서 야는 어떤 상태가 하면 튀어나가기 바로 직전에 용수철 탁 튀어나가기 전에 여기 깍창 뭐라 해야 되나? 응집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인에서는 탁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란 글자는 가장 뜨거운 오화를 만나면, 그죠? 이래 해서 오화를 만나면 이건 가장 차갑고 엉쳐져 있는 상태에서 오화를 만나면 완전히 폭발. 이게 폭발을 낸 상태거든. 가장 뭉쳐있는 상태에서 불을 만나니까 팡 폭발하는 상태. 그래서 당화살이라고 한다. 이런 게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상, 총기, 폭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의 어떤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죠? 그 고정된 그 자연의 현상을 또 이제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축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알고 가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래서 보면 41쪽에 보면 제일 이제 밑에고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성 이런 나누고, 그죠? 그 다음 그 위에는 41쪽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주의 진술충은 심장병에 주의해라. 이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시간 나가면서 이제 점차로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진술운에서는 인생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 진술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있을 때는 진술이 어떤 걸 뜻하냐면 여하튼 물상적으로는 큰 태산과 같은 양의 토죠. 양의 토를 뜻한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서로 충하는 관계에 있다. 서로 그런 관계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는 충을 하면 태산이 부딪히는 것과 같다. 양의 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천지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만약에 그 아까 10년 단위로 오는 그 대운의 환경이 내가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술이 오든지 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진이 오든지 하면 그 환경 속에서는 뭔가 굉장히 바뀌려고 하는 그죠? 크게 바뀔 수도 있다.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많이 놓여진다. 그래서 대운과의 충은 지진 현상으로 그저 크게 부딪히는 그런 현상으로 마음도 늘 불안하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교란적 시기이고 고통이 많은 시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성이 일어났습니다. 오행별. 뭐 대운이나 그다음에 연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운이 올 때, 목의 운을 만나면, 그죠? 목의 운을 만나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압감을 갖는다.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목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자연에서는. 목은 뭔가를 시작하는 구간이잖아요. 목이라 하면. 그러니까 내 행운이든 내 운에서 연운이든 대운이든 목의 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목의 특징인 자연에서의 목의 특징이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럼 뭔가 저질해야 되겠다는 그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뭐 환경이나 그러한 연령대가 되면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이쯤에 인생 다 살고 막판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서 목의 운이 왔다고 해서 뭔가 하면 어떨까요? 그건 안 맞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뭔가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민년이라 했잖아. 인이 어딥니까? 목이라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 강압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생목 받아서 이민으로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목에 운이 오면 이때는 지지의 글자는 현실이라 했죠. 이는. 그래 일을 벌리려고 한다고 자꾸 실행한다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목의 기운의 영향을 받으면 운에 속겠죠. 영향을 받으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압감을 되게 갖게 된다.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러한 느낌을 내가 원래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뭔가 잘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화를 만나면 근데 화의 영향권에 들면 어떠세요? 화는 아까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안 좋아도 좋다고 착각하고 그러니 현재가 화려하잖아요. 밝잖아요. 내가 남들 앞에 나서고 싶은 거거든. 이런 심리적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러한 생각을 들면은, 지금 화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금은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가 완벽한 결과를 내가 현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적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는 내가 현재가 좋아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죠? 공허함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수의 운이면. 또 그러면서도 뭔가 하려고 실행하지는 않고 많은 생각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또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획 짜고 이런 거는 잘하지만은 그러한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 다 됐는데, 이 목이란다. 이 화와 수의 관계는 바로 음양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목과 이 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과 금의 관계는 시작을 하면서 양의 색으로 화려하게 펼쳐진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고, 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것